안녕하세요. 7월 4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왜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고 계신 거죠? 항상 이제 이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네, 지난 주말에 상당히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되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서울에 들렸다가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갑자기 번개 미팅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안하면서 네. 둘이서 이제 한 53분 정도 단독 회동을 가졌는데 이로써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기간에 이제 방문한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주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에서 트위터를 날렸죠. 네. 그 29일 오전에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어갖고 중국 쪽 사람들이 그 이제 보여주면서 트위터 날렸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렇게 하길래 아니 집 앞에 왔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흔쾌히 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최원 씨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아본 그런 최초의 또 기록을 갖게 됐죠. 네. 여러 가지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북미 관계에 관련해서 작년 6월 때는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고, 네. 그죠? 그리고 이번엔 또 북한 땅을 밟아본 또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또 기록을 또 갖게 됐고, 그리고 작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먼저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유의 이제 또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기록을 깨겠다 그래서 그런지 한 20m 이제 북쪽으로 쭉 걸어갔어요. 네.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좀 이채로운 장면이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회동인데 뭐 또 이제 회동은 회동이고 네. 그 이후 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분석을 하는 게 또 우리 진짜 안보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런 갑작스러운 회동 때문에 이제 국내외에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어요. 네. 근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첫 기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네. 엄청나게 또 비판적인 여론에 휩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해 보면 네. 트럼프가 작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 특사단을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을 수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부탁해서 백악관 기자실 가서 이제 좀 라이브로 좀 발표를 해달라.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쇼킹한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뉴스였는데 그때 원래 이제 트럼프를 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 예고된 날이었잖아요. 네, 좀 이렇게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전직 미국의 여성 배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와의 어떤 뭐 합의, 이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는데 그러고 갔다가 이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타결 소식으로 가로챈 거죠. 네. 예. 한번 그랬었고 하노이 노딜 때도 그때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미 의회에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막 이제 그런 또 비난을 쏟아부을 때 트럼프가 딱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저거를 갖다 헤드라인을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은 노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뭐 노란 봉투를 갖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밀면서 이제 노딜을 선택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그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들 경선 토론회 TV 토론회가 시작되는 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대부분 다 그걸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헤드라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트위터를 날리지 않았을까라고 민주당 후보들은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네. 이제 이 경선 흥행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이 판문점 회동이라고 하는 번개팅이라고 하는 이 깜짝 쇼를 통해서 또 헤드라인을 가로채니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리고 확실히 그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은 좀 안중에 없었던 게 느껴지는 게 네. 1차 대선 이제 TV 토론을 하는데 북한은 2시간 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미국의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네. 지금 일본에 있는데 졸린 조나 미친 버니에게는 그다지 좋은 날이 아니라고 들었다 이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또 상당히 거기에 그러니까 관심을 졸린 조는 그 조 바이든. 네. 그리고 미친 버니는 이제 버니 샌더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TV 토론에서 재미를 못 봤다. 네. 뭐 이런 얘기 갖다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다는 걸 또 자기가 또 트위터로 보여준 셈이네요. 네. 어떤 발언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북한이든 어디든 김정은과 함께 앉는데 문제가 없다. 네. 하지만 단지 사진 촬영용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네.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국가로서의 가치를 전복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북미 간의 회동을 좀 사진 찍기 촬영용 뭐 네, 예, 이벤트 예,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미난 현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2시간에 걸친 민주당 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북한이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는데, 네. 그죠? 판문점 번개팅 소식을 듣고 막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 이제 논평을 쏟아낸 셈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한 14개월 정도 남은 거죠. 네. 1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대체로 뭐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게 대외 정책보다는 이제 미국 내부 문제가 좀 더 선거에 이제 중요한 네, 그렇죠. 쟁점이 돼 왔었죠. 근데 뭐 아직 예단하긴 힘들지만 이 북한 노스코리아가 미국 그 대선에서 아주 핵심 정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트럼프 쪽은 한마디로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당신 뭐 했는데 그때 8년 동안. 관계가 나빠지기만 했지 좋아지길 했냐 이렇게 얘기할 8년 수 동안 있죠.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난 거 외에 네. 당신이 한 게 뭐냐? 예. 그렇게 공격하면 사실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 노스코리아 북한이 미국 그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냈고 전략적 인내, 이른바 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 속에 8년을 허송세월한 거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핵심적인 이제 공격 포인트고 네. 바이든은 김정은 이 독재자 김정은이 그렇게 좋더냐? 예? 네. 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색깔론 공격하면서 예. 네. 이제 좀 이렇게 친북, 종북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더 씌우면서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거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의 대선 그 경선 결과도 상당히 좀 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깜짝 만남을 하면서 자국에 있는 헤드라인을 다 바꿔버림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북한은 왜 이런 깜짝 만남 제안에 응했을까? 여기서 얻은 것은 뭘까 좀 궁금한데요.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본인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형식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애정 표현 또 이제 네. 이 우정을 과시하면서 한번 보자. 만나자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반미 반제 이게 굉장히 체화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을 또 염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제 좀 이중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을 거치면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가기로 한 만큼 미국 대통령과도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네. 라고 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난 위치가 판문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했던 바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바로 판문점이 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의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미완의 과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예.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이제 북한 지도자를 만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좀 상징성이 있었다면은 네. 그게 현실에서도 이제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향후 발걸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6월 3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이상의 것을 받아내는 대신 북한이 핵물질을 더 생산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동결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 맞아. 우리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말이 나왔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완전한 추측이고 근거가 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좀 뒷배경도 궁금하고 약간 살짝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뉴욕타임즈와 트럼프는 앙숙 관계잖아요. 네. 그죠? 예.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그 대통령의 정통성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네. 트럼프는 대놓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타임즈가 그런 트럼프의 깜짝 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톤다운하고 그 의미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사가 좀 이렇게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허술해요 기사가. 네. 이게 세계적인 정론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네. 북한의 완전 핵폐기에 앞서서 먼저 동결부터 시키자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접근법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결만 받아내면 거기서 이제 셔터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그렇게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빚고 와가지고 마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동결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보도는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 내가 북핵을 동결시켰어. 예. 네. 이건 엄청난 업적이야. 누구도 하지 못한 거야. 이러면 미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우리 대통령 진짜 큰 업적 세웠어요. 네.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히려 그 반대가 문제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과욕을 부릴 가능성 그게 더 걱정거리인 것이지 동결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냥 북한을 사실상 핵보육으로 인정하고 트럼프는 그걸 어떻게 잘 포장해갖고 자기 그 재선에 이용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과욕을 부릴 가능성. 이게 저는 더 걱정거리예요. 뉴욕타임즈 외에도 다른 언론지에서도 이제 향후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 미국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는 7월 2일 비건이 북한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 등 양보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언론에서 이게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가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미국이 기존에 밝힌 요구 사항에서 변동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회동의 이 명장면에 도취돼 가지고 시야가 흐려지면 안 돼요. 네. 예? 저도 이 악시오스의 보도가 이 비건이 그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 야 보도하지 마.
기자들한테 보도하지 마. 네. 그러면서 이제 백브리핑을 해준 걸 갖다가 이 악시오스가 거기 참석자들을 이제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시오스의 보도가 맞다면 입장이 유연해진 건 고사하고 기존 입장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경직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언론도 이거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언론이 많이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핵동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비건이 얘기한 건 대량 파괴무기의 완전한 동결이에요. 네. 대량 파괴무기의 WMD. 완전한 동결이면 예. 핵동결 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핵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리고 이것들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동결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핵동결을 한다 그럴 때 일단 뭐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건 이제 선언적인 수준의 동결이에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미국이 만족하니 만무하잖아요. 완전한 동결이 돼야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핵시설의 폐기. 그죠?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물질의 폐기. 그죠? 그리고 그 핵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 생산 시설의 폐기. 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완전한 동결이 핵동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결코 문제네요. 쉽지가 않아요. 결코 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미사일까지 동결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현 단계에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요. 왜냐?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는 핵보다 훨씬 더 검증하기가 힘듭니다. 네. 훨씬 더 검증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렇게 의약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러면 저 공장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건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화학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외부에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음. 어디서 이렇게 무슨 뭐 농약을 만든다는데 저게 농약을 만들려는 거야. 화학무기를 만들려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바이오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이 있으면 저게 이게 바이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게 생물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걸 외부에서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보다 훨씬 더 그 사찰 검증이 어려운 게 바로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런 쪽의 분야예요. 그러면은 전의 입장보다 유연해진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이게 있지 않을까요? 하노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 게 이제 노들이 된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네. 예? 예, 노들이 된 결정적인 이유인데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악시오스 보도에 따라서 네. 그러면 실무 협상에 우리가 결코 이렇게 희망을 걸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은 북한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핵 이외에도 핵 갖고 있는 건 다 알아요. 네. 그죠? 북한도 그걸 자랑질을 했고. 근데 화학무기, 생물무기는 달라요. 네. 미국은 너 북한도 많이 갖고 있지. 이런 입장이지만 북한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이거 갖고 막 옥신각신 싸우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확인해 보자.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확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1단계 조치로 북한한테 이런 부분들의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유연해진 건 고사하고 또 경직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황 조치를 얘기하는 게 인도적 지원과 뭐 외교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재는 뭐예요? 맨 마지막에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뭐 완화하거나 해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비건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를 내놓으라 그러면서 네. WMD 완전한 동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걸 내놓으라고 하면서 미국이 제시하는 거는 인도적 지원 좀 하겠다. 뭐 양쪽 수도에 뭐 연락사무소 만들겠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별로. 그러니까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게 사실 짜증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런 말씀드린 게 좀 오해의 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한테 큰 병을 주는 거잖아요. 네. 예?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건 북한 경제나 민생에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큰 병을 주면서 작은 약을 주겠다라는 네. 이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입장 변화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판문점 회동 이후로 여러 가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시야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시야가 흐려져서는 안 돼요.
사실 언론들에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한동안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비무장지대에서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았었는데 항상 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 걱정이 많아서 이게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1차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그걸 갖다 수락하는 배경, 하노이 노딜, 그죠? 이번에 이제 3차. 이건 어찌되었든 트럼프도 뭐 본인이 때때로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네. 특히 이제 헤드라인을 바꾸는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아무튼 다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판문점 회동도 마찬가지죠. 근데 막상 북미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네. 미국의 기존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고수한다. 북한은 이용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좋은 점은 있겠지만 이게 만났다가 또 아무 그 진전이 없으면은 실망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안 좋을 텐데 이거 좀 뭔가 얻어내고 만났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동을 마치고 그 자유의 집을 나서는 김정은의 표정이 상당히 좀 밝았어요. 네. 그죠? 굉장히 좀 밝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도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53분 동안 뭐 서로 인사만 주고받고 뭐 안부만 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이제 하노이 노딜을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들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정이 밝았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에서는 뭔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암묵적인 뭐 이심점심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케미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적 사고, 막연한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정확한 팩트조차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품게 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네.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이 얘기한 건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인데 언론은 그럼 핵동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유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전망,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장밋빛 꿈에 휩싸여서 팩트 체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도취되면 우리가 좀 시야가 흐려지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침 나오는 찰나에 또 2부로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부 순서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